세네갈 사람들이 요즘 한국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쌀로 우리를 배 터지게 만들었다고. 믿기 힘들겠지만 맞습니다. 기후도, 땅도, 역사도 다른 이곳 세네갈에서 지금 한국산 쌀 품종 하나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말합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쌀, 이슬이 한 포기 심었더니 진짜 다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한 톨의 씨앗이 만든 한 대륙의 기적입니다. 나 파티마는 농업을 믿지 않았다. 쌀 한 톨로 인생이 바뀔 줄은 더더욱 몰랐다. 세네갈 북부 음부벤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파티마는 어려서부터 쌀이라는 단어에 상처가 많았다. 비가 오지 않아 쌀이 말라 죽는 건 일상이었고, 시장에서는 수입산 쌀 가격이 계속 올라 할머니는 밥 대신 조그만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쌀 소비국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이 90kg을 넘는다. 그러나 자급률은 턱없이 낮다. 전체 소비량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아프리카 전체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39개국 중 21개국이 절반 이상의 쌀을 외국에서 들여온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조금만 오르거나 세계적인 기근이 발생하면 바로 시장의 쌀값이 요동친다. 파티마는 이런 현실이 분했다. 그래서 대학에서 농업생명과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다. 논문에서는 아프리카 기후에 맞는 쌀 품종 개발이 수십 년째 말만 무성했지만 현장에서는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 매년 같은 품종을 심고 같은 방식으로 키우고 같은 방식으로 실패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 땅에 맞는 쌀은 영원히 못 찾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파티마는 평소처럼 지역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낯선 이름의 품종 보고서를 접하게 된다. 품종명 이슬이, 개발국 대한민국, 출처 한국농촌진흥청 카파시 협력 사업, 한국 쌀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파티마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한국은 자신에게 있어 BTS, K드라마,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의 나라였지 농업 기술의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을수록 파티마의 시선은 바뀌기 시작했다. 통일벼 개통의 밀양 23호를 기반으로 세네갈 토착, 벼와 교배하여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존력 확보, 기존 품종 대비 2배 이상 생산성 향상, 세네갈 전통 음식 세부제니와의 찰떡궁합. 놀라웠다. 더 놀라운 건 이 품종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바로 음부벤에서 시범 재배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파티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짜로 쌀이 바뀌고 있을지도 몰라. 며칠 뒤 그녀는 직접 음부벤 시범 재배지를 찾았다. 트럭에 실린 쌀 포대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이슬이 쌀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며 손에 닿는 느낌부터 달랐다. 농민들은 이 품종에 대해 열띤 찬사를 보냈다. 이건 그냥 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희망이에요. 이슬이는 단순한 벼 품종이 아니었다. 그건 한국의 농업연구진과 세네갈 현지 과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농민들의 땀과 협력의 결정체였다. 그날 파티마는 결심했다. 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한국의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파티마는 카파시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생전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된다. 그녀의 한국행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다. 그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파티마는 생애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한민국의 전경에 압도당했다. 고요하면서도 질서정연한 도시, 넓게 뻗은 고속도로, 그리고 사방으로 이어진 초록빛 논밭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진짜 농업 선진국의 모습일까? 공항에 내리자마자 카파시 관계자가 파티마를 맞이했다. 차에 탑승해 연구소로 향하는 길. 파티마는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다. 길이 너무나 잘 포장되어 있었고 신호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움직였다. 대형 마트 옆에 있는 쌀 자동 판매기에서는 한국산 쌀이 용량별로 포장되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슬이 쌀 한국 세네갈 공동개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저게 우리 품종이라고? 가슴이 뭉클했다. 이슬이라는 이름은 익숙하면서도 이국적이었다. 세네갈의 사막과는 정반대인 이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한국인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다. 파티마는 전북 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산하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에 도착했다. 건물은 깔끔하고 기능적이었으며 연구실은 최신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본격적인 연수에 들어갔다. 첫날 교육 주제는 한국 벼 품종 개발의 역사,
강의는 벼 품종 하나가 개발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다뤘다. 파티마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약대일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기술 덕분에 품종 개발 기간이 원래 1015년 걸리던 것을 3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교수의 설명을 들은 파티마는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매년 실패만 되풀이했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 자체를 바꿔버렸어. 이어지는 실습에서는 실제 논에서 모내기 작업을 함께 했다. 젊은 연구원들이 흥부든 장갑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모를 심는 모습은 파티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들은 쌀 한 톨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랐다. 며칠 뒤 파티마는 서울 근교의 논 실증 시험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이슬이 외에도 말리, 탄자니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위한 벼 품종이 시험 재배 중이었다.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태어난 대륙, 잊혀졌던 땅을 위해 한국이 이토록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센터의 박 연구사는 말했다. 아프리카의 연구자들이 스스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파티마는 이 말에 깊이 감동했다. 수많은 개발 원조 프로젝트는 일방적이었고 자국 기술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카파시는 달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후 그녀는 실제로 벼 유전자 교배 실험에도 참여했다. 현미경 아래에서 식물 세포가 결합하는 과정을 보며 그녀는 생명의 신비와 과학의 위대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이 기술을 세네갈에 꼭 가져가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파티마는 가끔 세네갈의 현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세네갈에서는 여전히 많은 농민들이 낡은 도구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관계 시설은 부족했다. 무언가 극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한국의 이 놀라운 기술이 세네갈의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녀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오늘은 이슬이의 생육 속도를 기록했다. 놀라운 점은 35도 고온 조건에서도 2배 빠르게 자란다는 점이다. 이건 우리에게 진짜 혁명이다. 카페에서 만난 한국 청년은 자신이 도시농업에 관심 있다고 했다. 대도시에서도 농업을 이야기한다니 놀랍다. 세네갈에 돌아가면 도시농업도 추진해보고 싶다. 일상조차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자동결제 시스템이 있는 편의점, 칼같이 정시에 도착하는 버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챙기는 시민들. 이런 세세한 삶의 방식도 그녀에게는 기술처럼 느껴졌다. 질서, 배려, 계획 그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이자 이슬이라는 품종이 태어난 토양이었다. 그렇게 어느 날 파티마는 연구소 식당에서 한국의 전통 비빔밥과 함께 이슬이 쌀로 지은 밥을 처음 맛봤다. 그녀는 눈을 감고 씹었다. 고소하면서도 촉촉하고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었다. 세부드니의 쫄깃한 식감과는 다르지만 한국식 쌀도 너무나 훌륭했다. 이슬이 너는 정말 다르구나. 그날 밤 파티마는 연구실 한쪽에서 멍하니 벼 포대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세네갈 농민들의 미래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 작은 한 톨이 세네갈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결심을 다졌다. 나는 돌아간다. 그리고 이슬이의 기적을 내 땅에, 내 사람들에게 심는다. 제목 비로소 알게 된 기술의 무게, 그리고 진심의 의미. 한국에서의 연수 후반부, 파티마는 다시 한번 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슬이 품종을 실제 세네갈에 도입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워크숍이었다. 단순히 실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다. 현지 농민들이 실제로 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 보급, 병해충 대응, 저장 및 유통 시스템까지 고려해야 했다. 처음 계획서 초안을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파티마는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곧 무너뜨렸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국 측 전문가들은 그녀의 발표를 들은 후 조심스레 지적했다. 파티마 씨, 계획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슬이를 음부벤 외 다른 지역에 확장하려면 토양 성분, 수질, 강우량에 따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세네갈 남부는 병해충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대응책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농민 교육 체계와 유통망 분석도 포함되어야 확장성이 있습니다. 파티마는 당황했다. 자신이 몇 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계획이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내가 세네갈 사람이면서도 세네갈을 이렇게 몰랐나. 그날 밤 파티마는 연구소 옥상에서 혼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한국의 도시 불빛은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진정한 기술 이전이 단순한 씨앗 하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한국의 한 박사 연구원이 그녀를 찾아왔다. 파티마 씨, 힘들죠? 파티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사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수년간 아프리카에서 수집한 토양기후 데이터, 병해충 지도, 농민 교육 커리큘럼 등을 보여주었다. 이건 제가 수단과 탄자니아에서 이슬이 계열벼 품종을 도입할 때 정리한 자료예요. 세네갈 상황과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 구조는 비슷하니까 참고할 수 있어요. 파티마는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현지의 사소한 변수까지 함께 고민하고 다른 대륙의 농업까지 고려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우린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법을 나누는 겁니다. 식량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파티마는 마음이 무너졌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기술만 보고 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철학과 태도에 감동받고 있었다. 그 후로 파티마는 다시 계획서를 고치기 시작했다. 한국의 멘토들과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세네갈 전역의 농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슬이 품종을 단지 농민에게 주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여성 농민을 위한 저장 유통 시스템, 정부와 협력하는 정책 제안 초안까지 포함했다. 그 결과 최종 워크숍 발표일, 파티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무대에 섰다. 이슬이는 단순히 고수학 품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네갈의 토양과 기후, 농민의 노동과 관습, 그리고 미래 세대의 식탁까지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놀라웠지만 진짜 감동은 이 기술을 우리 현실에 맞춰 같이 고민해준 사람들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국과 아프리카 각국의 연구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다. 카파시 프로그램이 그토록 바랐던 현지 주도형 농업혁신의 얼굴이 된 것이다. 세네갈 음부벤의 대지는 여전히 붉었고 햇살은 뜨거웠다. 하지만 6개월 전 한국에서 돌아온 파티마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 땅은 가능성의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파티마는 귀국하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익힌 데이터를 정리하고 농업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농촌 여성단체들과 협의체를 꾸렸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슬이 품종의 시범 재배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기 시작했다. 첫 실험지는 그녀의 고향 음부벤이었다. 이번엔 꼭 성공시켜야 해요. 이건 단지 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기회예요. 그녀는 마을 주민들에게 매일 설명회를 열고 모내기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에서 배운 벼 묘판 육성법, 병해충 대응법, 생육 단계별 관리법 등을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수확의 날, 논 위에 수북이 쌓인 벼이삭은 무게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은 이삭을 만지며 말했다. 내 평생 이런 벼는 처음 봅니다. 어떤 농부는 눈물을 보였다.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난 거라고요? 헥타르당 7톤이 넘는 수확량, 기존 품종의 2배 이상. 이슬이 벼는 단지 수확량만 높지 않았다. 알곡의 품질, 밥맛, 저장성까지 뛰어나 현지 전통 음식인 세부제니에 더없이 잘 어울렸다. 이전에 수입쌀로 만들던 세부제니는 늘 밥알이 퍼지거나 뭉쳤지만 이슬이는 알이 고르고 윤기가 흘러 식감이 탁월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슬이 쌀 있어요? 지난번에 산 그 쌀이요. 또 주세요. 개당 가격은 기존 쌀보다 15%가량 높았지만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국산 쌀에 대한 브랜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여성 농민단체들이 주도한 간의 포장 작업, 지역 상표 디자인, SNS 홍보 영상 제작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건 우리 손으로 만든 쌀이에요. 한국 기술도 좋지만 우리가 키웠다는 자부심이 더 커요. 파티마는 그들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움직였다. 매일같이 농가를 순회하고 품질 검사 데이터와 유통 자료를 정리해 국제기구에도 보고서를 보냈다. 카파시 본부에서도 이 변화에 주목했고 세네갈 정부와의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슬이 품종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공식 보급 품종으로 채택되었다. 파티마는 국영방송 인터뷰에 나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씨앗만 준 게 아닙니다. 그 씨앗에 담긴 정성과 철학, 기술과 책임감을 함께 전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래를 재배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전국 농업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고 세네갈 정부는 파티마를 차세대 농업개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그녀는 이제 연구자이자 기획자이며 교육자이며 농민과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카파시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파티마 박사님, 이번엔 말라위와 탄자니아에서 이슬이 품종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직접 컨설팅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논에 서 있는 벼들이 바람에 출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곡식이 아니라 그녀가 뿌린 희망이었다. 네, 당연하죠.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 이번엔 제가 다른 나라에 전할 차례니까요. 그녀는 한국의 어느 교실 칠판에 적혀 있던 문구를 떠올렸다. 한 톨의 씨앗이 세상을 바꾼다. 이슬이는 단순한 품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과 정성, 그리고 아프리카인의 땀과 의지가 합쳐진 희망의 씨앗이었다. 세네갈의 땅은 여전히 뜨겁고 농민들은 여전히 고단하다. 하지만 이제 그 땅엔 변화를 믿는 눈빛들이 자라고 있다. 파티마는 말한다. 나는 이제 알 수 있어요. 한국의 논에서 자란 기술이 우리의 대지를 다시 숨 쉬게 한다는 거려. 세네갈 북부 음부벤 마을의 새벽. 이슬이 논 한가운데 파티마가 조용히 서 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하늘은 푸르스름하고 들판에는 짙은 이슬이 내려앉아 있다. 그녀는 손에 벼 이삭 하나를 들고 중얼거린다. 한국에선 이 이름을 이슬이라고 지었지. 지금 여기 있는 진짜 이슬도 이 아이를 키워줬구나. 바람 한 줄기, 벼 이삭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흔들린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려온 듯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어. 너의 조국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너는 한국의 따뜻한 실험실에서 날 보살펴줬지. 나는 이제 너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게. 파티마는 벼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말한다.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배우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 같이 웃고 같이 수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때 그녀는 단지 과학을 배우러 한국에 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한 톨의 씨앗 안에 고스란히 스며 있다는 것을. 파티마는 천천히 논을 떠난다. 뒤로 벼들이 줄지어 흔들리며 인사한다. 이제 그녀의 다음 여정은 탄자니아, 그리고 말라위다. 이슬이는 더 많은 땅에서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씨앗은 기억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심었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길렀는지를. 그 마음이 이어질 때 기적은 이슬처럼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내린다. 세네갈의 땀, 그리고 이슬이라는 기적이 더 많은 땅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